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부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부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장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자리 정부에서는 사실 일자리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대표 부서가 돼야 되고 고용부 장관이 대표 장관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역할, 고용노동부 장관의 윗상 또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본인의 각오나 입장 한번 좀 드리죠.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나 근로조건 이런 모든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싶어도 정부 다른 부처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또 법을 개정하고 싶어도 또 산업 정책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이 법을 반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자리 확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통령께서 모든 부처가 같이 들어오는 그런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서면 답변서에 보면 장관으로 취임하면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을 총괄 집행하는 주무부처로서 일자리 정책 추진을 주도하겠다라고 네. 밝혔는데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관계의 역할 관계, 위상관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표에 보면은 지금 총괄은 일자리위원회에서가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거의 우리 고용노동부 업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괄 기능이 일자리위원회에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에 있습니까? 총괄 기능은 지금 일자리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아까 서면 답변에서 나오는 총괄한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네요. 총괄을 하도록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표에 보시면 일자리위원회 기능이 1호부터 9호까지 모든 사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보면은 이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난 8월 8일 날 제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에 보면 일자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일자리 중심 운영 보면은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정부, 산업, 지역의 민간 활동 일자리 정책을 수립, 조정, 협의뿐만 아니고 보면은 실천이라는 용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위원회가 사실은 그 조정 내지는 결정 기능 말고 실천까지 하겠다는 이런 결의 자체는 제가 보면은 아까 앞에 말한 규정을 벗어난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고용노동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 직속 일자리 컨트롤 타워에 일자리위원회에서 실천하는 방안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의지를 갖고 이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신규라든가 일자리에 관련된 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천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걱정되는 게 실제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이나 일자리위원회 핵심 보직에 보면 사실 고용노동부 출신들이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경제부처 쪽에 경력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아까 지금 모두 발언에서 후보장님 말씀하셨던 5가지 항목을 보면 사실은 그 고용이라는 것이 한 경제적인 요소보다는 사실 사회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 많은데 너무 경제 논리 위주로 일자리 정책이 끌려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보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 저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이제 구축 방안이 나왔을 때 그동안 오랫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석기로 있었습니다. 차관이 대신 회의는 참석한다 하더라도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청와대 노동정책 그 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에 우려는 하지만 저는 청와대하고 그 고용노동부는 정책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실행하거나 의지는 고용노동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할 역할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기대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일자리 상황판을 대통령 집무실에 지금 설치를 하고, 그다음 고용 역량 평가, 지금 1년에 한 1,000개 사업 이상을 고용 역량 평가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수출탑에 비견해서 지금 고용탑도 지금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이, 사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고용 정책이 고용률 70%라는 그런 계량 목표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부실화되고 정책 실패한 저희들이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모두반에서 후보자님이 일단 일자리 양과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하다 보면 상황판을 설치하고 영향평가를 하고 이게 고용탑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보면은 그런 양과 숫자에 집착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까요? 예, 위원님, 그 고용 역량 평가라는 단어가 저는 허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09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2009년부터 2017년 지금까지 어떤 성과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존의 낮은 일자리, 양만 늘리는 일자리보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그런 의미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거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의미에도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일자리 상황판에 보면 이 산재 사고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아까 지금 그 일자리 안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상황판에 그 산업재해에 대한 항목을 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청와대에다 설치할 게 아니고, 제가 이 청문회 장관님도 챙기지만 네, 대통령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사 현장의 중대재해라든가 불법 노사 관계 이런 것까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영수 의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고용 정책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왔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 후보자께서 지금 서영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무게 있게 받아들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이미자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후보자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하면서 5대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말씀하셨죠. 그 뭐죠? 네, 논문 병역 탄루, 부동산 투기, 네. 위장 전입, 세금 탄루, 그다음에 논문 표절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5가지 약속을 하고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배꼽 같으신 분들만 이제 국무위원으로 오시겠구나 하고 기대를 상당히 하고 봤는데, 본 결과가 첫 청문회인 국무총리부터 3가지가 걸리고요. 쭉쭉쭉 다른 장관들도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아니면 위장 전입, 아니면 논문 표절, 아니면 세금 탈루, 안 걸린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직접 국민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비서실장만 내세워서 그냥 옹졸한 사과 비슷한 거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속에서 장관이 과연 장관이 되었을 때 비례차하고 관계에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서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는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심히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성비와 관련돼 가지고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야당뿐만 아니고 여당 의원들,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까지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밀어붙이고 있고, 최근에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장도 항우석 그 박사 논문 조작 사건에서 크게 책임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혀갖고 지금
막 바람막이 해가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내가 하면은 정이고 남이 하면 적폐인, 이 BH에 있는 사람들 이 속에서 정말 소신 갖고 일 잘할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장관에 임명이 되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회와 논의를 해서 노동시장을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소신이 있는 그런 역할을 참 하도록 염려스럽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존경하는 강병은 의원님께서 MBC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요. MBC 특별관련 감독 들어가서 그다음에 종료하고 법리 검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는 데서 장관 후보자께서는 미리 예단해서 불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우려스럽고요. 또 하나는 MBC 노동자에 대한 리스트 노조에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어느 한 개인 PD가 그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불법이라고 예단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후보자의 그 균형적인 감각을 촉구하는 바이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분배 정의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예, 우리가 분배의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 노동을 했을 때 정당한 대가를 받고 성별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작업 현장에 대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는 일한 만큼의 예전 그 정권에서 낙수 효과 때문에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배가 골고루 이렇게 분배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좋습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을 돌려줘도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사회, 이게 정의로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자가 각자에게 그 정당한 몫을 돌려주는 데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분배 방법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분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정당한 노동에 대한 그 급여를 받아야 되고 비정규직, 정규직 때문에 급여에서 차별을 받아도 안 된다 그러고 분배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 현장에 저는 분배의 정의를 뭐 경제 용어로 지금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배의 정의만 지켜줘도 우리 사회가 노동 현장이 굉장히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그 분배 정의가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그 임금을 정당하게 받고 그런 방법에 대한 그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는 얘기죠.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절대적 평등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능력에 따라서 줘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임금 구조가 다양합니다. 일에 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고위직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능력이 있으나 차별을 받아서 승진을 못해서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직급에서는 임금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똑같은 성과를 올렸을 때는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노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은 그 본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본인이 이 노동을 제공하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노동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글쎄 그러니까 그 노동이 뭐냐고요. 그 노동이. 노동의 정의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글쎄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노동의 정의가 뭐냐고요. 근로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 노동자도 있을 수 있고 육체 노동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노동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모든 인적 행위를 갖다가 본 의원은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똑같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8시간 근무했는데 어떤 사람은 8시간 근무해서 8개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8시간 근무해서 2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아마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처음에 그 직장에 들어갈 때는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임금에 대한 게 결정이 그럼 모든 조건 되면 똑같이 근무해서 똑같이 입사해서 똑같은 그 모든 조건이 같은 속에서 같은 시간에 근무했을 때 어떤 사람은 생산 가치를 8개를 했고 어떤 사람은 2개밖에 안 했을 때의 분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회사에 입사를 하면 본인의 임금 조건에 대해서 먼저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근로 현장에서는 작업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 이렇게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좀 일반 사업장하고 다르게 그 성과에 대해서 내가 급여를 받는다고 계약을 했으면 그 조건에 받을 수 있는 거고, 들어갈 때 이 일의 성과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 일 성과에 관계없이 급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근로 조건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성과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일한 노동의 동일 임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에는 조금 어긋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상황판을 대통령 집무실에 지금 설치를 하고, 그다음 고용 역량 평가, 지금 1년에 한 1000개 사업 이상을 고용 역량 평가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수출탑에 비견해서 지금 고용탑도 지금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이, 사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고용 정책이 고용률 70%라는 그런 계량 목표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부실화되고 정책 실패한 저희들이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모두반에서 후자님이 일단 일자리 양과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하다 보면 상황판을 설치하고 영향평가를 하고 이게 고용탑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보면은 그런 양과 숫자에 집착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까요? 예, 위원님, 그 고용 역량 평가라는 단어가 저는 허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09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2009년부터 2017년 지금까지 어떤 성과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부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부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장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자리 정부에서는 사실 일자리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대표 부서가 돼야 되고, 고용부 장관이 대표 장관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역할, 고용노동부 장관의 윗상 또 달라져야 된다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본인의 각오나 입장 한번 좀 드리세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나 근로조건 이런 모든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싶어도 정부 다른 부처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또 법을 개정하고 싶어도 또 산업 정책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이 법을 반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자리 확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통령께서 모든 부처가 같이 들어오는 그런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면 답변서에 보면 장관으로 취임하면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을 총괄 집행하는 주무부처로서 일자리 정책 추진을 주도하겠다라고 네. 밝혔는데,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관계의 역할 관계, 위상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표에 보면은 지금 총괄은 일자리위원회에서가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거의 우리 고용노동부 업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괄 기능이 일자리위원회에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에 있습니까? 총괄 기능은 지금 일자리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아까 서면 답변에서 나오는 총괄을 한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네요. 총괄을 하도록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표에 보시면 일자리위원회 기능이 1호부터 9호까지 모든 사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다 망라가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보면은 이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난 8월 8일 날 제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체계 구축 방안에 보면 일자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일자리 중심 운영 보면은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정부
산업, 지역의 민간 활동, 일자리 정책을 수립, 조정, 협의 뿐만 아니고 보면 실천이라는 용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위원회가 사실은 그 조정 내지는 결정 기능 말고 실천까지 하겠다는 이런 결의 자체는 제가 보면은 아까 앞에 말한 규정을 벗어난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고용노동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은데 그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직 속 일자리 컨트롤 타워에 일자리위원회에서 실천하는 방안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의지를 갖고 이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신규라든가 일자리에 관련된 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천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걱정되는 게 실제 이제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이나 일자리위원회 핵심 보직에 보면 사실 고용노동부 출신들이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경제부처 쪽에 경력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아까 지금 모두 발언에서 후보장님 말씀하셨던 5가지 항목을 보면 사실은 그 고용이라는 것이 한 경제적인 요소보다는 사실 사회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 많은데 너무 경제 논리 위주로 일자리 정책이 끌려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보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 저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이제 구축 방안이 나왔을 때 그동안 오랫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석기로 있었습니다. 차관이 대신 회의는 참석한다 하더라도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청와대 노동정책 그 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에 우려는 하지만 저는 청와대하고 그 고용노동부는 정책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실행하거나 의지는 고용노동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할 역할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기대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